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오늘은 수익률 계산하는 법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댓글에 수익률 관련해서 계산하는 법 좀 올려달라고 댓글도 있었고 그래서 올리는데요. 저도 이제 너무 기본적인 거고 나 쉬워서 굳이 올릴 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초보 아예 진짜 부동산이나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수익률 계산하는 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한번 그 복습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왜 계산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은행에 갔더니 갑자기 은행에서 수익률 5%짜리 채권이 있다고, 이거를 괜찮다고 사라고, 채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채권이 있다고, 아니면 수익률 5%짜리 금융상품이 나왔다고 한번 사보라, 투자해보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렸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1억을 투자하면 월세가 40만 원이 나오는, 보증금 1000에 월세 40만 원이 나오는 조그만 상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매매가가 1억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 난 상가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더 이득인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아니면 조그만 상가를 투자했을 때, 물론 상가를 투자했을 경우에 매매가 잘 돼야 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고, 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중도의 만기 혹은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해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할 텐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일단은 계산을 본인이 할 줄 알아야지 투자 결정을 빨리 또 현명하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만약에 1억을 맡겼는데 5%짜리다. 그러면 1년에 이자를 얼마 준다는 얘기예요. 이자나 배당이 5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500만 원을 다 받나요? 아니죠? 거기서 뭘 빼요, 여러분? 네, 이자 소득세를 뺍니다. 이자 소득세. 이자 소득세가 몇 프로죠? 네, 15.4%예요. 네, 15.4%. 그러면 500만 원에 15.4%를 빼면 얼마죠? 그러니까 1억을 맡겼는데 5%다. 그러면 500만 원이 이자인데, 이자의 15.4%, 500만 원에 15.4%를 빼면은 한 65만 원 정도 되려나? 뭐 어쨌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435만 원이 원청 징수돼서 받습니다. 원청 징수라는 얘기는 아예 떼고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예금 만기돼서 딱 갔는데 아예 이자 소득세 떼고 받죠? 그게 바로 원청 징수예요. 통장에 보면 이자 소득세 몇 프로 이렇게 떼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세금 우대가 있고요. 세금 우대는 이 이자 소득세 15.4%를 한 10%, 11%, 그러니까 세금을 우대해서 뗀다는 얘기고요. 비과세란 얘기는 이 이자 소득세 15.4%를 아예 안 뗀다는 얘기인데, 현재 단기 금융상품 중에 비과세는 제가 볼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장기주택 마련저축이라고 예전에 그런 금융상품, 비과세 상품이 있었고요. 현재 비과세가 되려면 이제 10년 이상 하는 장기 연금이나 아니면 복리저축 같은 경우 비과세 상품으로 금융상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소세 떼고 남는 금액이 이제 순수익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아까 그 1억을 만약에 투자했을 때 보증금 1000에 월세 40만 원 받는다고 그랬죠? 월세 40만 원. 월세 40만 원을 받으면 1년에 얼마죠? 480이죠. 그러면 약 4.8%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1000에 40을 보면은 이제 480인데, 근데 보증금 1000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내가 1억이 투자가 된 게 아니죠? 네, 1억이 아니라 9천만 원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80, 내가 480을 1년에 벌어들이는데 내가 실투자 금액이 9천이죠? 9천이면 480 나누기 9천을 하면은 그게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480 나누기 9천 얼마인지. 음. 그러면 그게 5%보다 높으면 이게 더 금융상품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거고요. 이게 5%보다 낮으면 투자 수익률이 더 낮은 건데,
여러분 그 대신에 이런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월세 나오는 부동산 사면 뭐가 있죠? 여러분? 맞죠? 바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있고 또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세는 상가 같은 경우는 세율 구간이 그 매매가의 4.6에서 4.8%이고요. 통상 그냥 5% 잡으시면 돼요. 5%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무시 못한다. 어쨌든 그런 거 다 배제하더라도 그리고 1년에 재산세 내는 거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신에 금융상품은 이걸로 인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의 장점은 어떤 이런 상가나 오피스텔 사면 요거 담보로 대출이 나와요. 담보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메리트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의 상가다. 그러면 대출일 통상 1억에 60%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6천만 원이 대출이 나오고요. 보증금 1천만 원을 받으니까 내 돈은 실제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 제외하고요. 자, 그럼 6천만 원을 6천만 원인데 이 6천만 원의 그 이자가 얼마일까요? 6천만 원.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출 6천만 원을 받으면 이거를 금리를 만약에 3% 잡아보면 이자가 4% 잡아볼게요. 4%. 이자가 얼마냐면 6천에 4%면 240이죠? 240.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 이자가 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1000에 40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6천에 대한 이자를 얼마 낸다고 했죠? 4% 잡으면 240이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죠? 그럼 40만 원 받아서 20만 원을 빼면 20만 원의 이득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1억에서 6천만 원은 대출이고 1천만 원은 보증금 7천이 그러니까 실제 내 돈은 얼마예요? 3천으로 투자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3천만 원이고 내 돈 원금 실제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인데 1년에 20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 월세 받아서 20만 원을 이자를 갚고 나니까 20만 원 남으니까 20만 원 1년이면 240이잖아요. 240 나누기 3천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실투자금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네, 아마 한 7, 8% 되지 않을까요? 240 나누기 3천 해보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240 나누기 3천 하면은 거의 10%좀 안 되게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대출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수익률이 금융상품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지만 물론 취득세나 재산세 빼고 또 금융상품 이자소세도 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지만 이게 그 대출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금융상품보다 훨씬 더 이율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죠. 다만 금융상품은 내가 언제라도 팔 때 빨리 팔릴 수가 있지만 이 부동산은 내가 원할 때 바로 팔리기는 힘들고 또 판매를 하게 되면 중개사한테 그 수수료, 중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이 또 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다만 금융상품은 이자만 받는 거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얻기에는 매매 차익을 얻기는 힘들다. 그죠? 하지만 부동산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물론 1억짜리가 8천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잘만 하고 또 시기를 잘 만나면 1억 2천, 1억 5천에도 팔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올라준다면 임대소득은 별도고 매매 차익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그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여러분한테 유리할까? 이거를 명확하게 검토해보고 계산할 줄 알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 내용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